롯데 자이언츠가 아직 가을 야구에 희망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김태형 감독 부임 이후에도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면서 올 시즌은 포기하고 내년에는 확실하게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김태형 감독의 생각은 다른 듯합니다. 롯데는 2017년 이후 가을 야구에 올라가지 못하고 있고 지난해에는 FA 시장에서 큰 손으로 불리면서 선수 영입에 힘썼지만 결과적으로 FA 170억 트리오는 눈에 띄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타석에서 역시 비싼 몸값을 자랑하는 선수들보다는 지난 3월 말 LG 트윈스와 트레이드로 이적해온 손호영이 가장 눈에 띄는 활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손호영은 롯데로 이적하기 이전 LG에서는 대부분의 시간을 2군에서만 머물렀고 간혹 엔트리에 포함됐다가도 타석에 오르지 못한 채 다시 2군으로 내려가는 일이 종종 있었으며 당시 손호영은 1군에 올라와도 부모님을 경기장에 모시지 못했던 이유에 대해 엔트리에 들어도 경기에 나서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한 번도 부르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하지만 롯데로 이적한 이후 수도권에 계시는 부모님을 잠실 야구장에 모시며 부상으로 빠져 있더라도 돌아왔을 때 자신의 자리가 있기에 당당하게 부모님을 모셨다는 말을 했습니다. 선수의 간절함이 자신의 가치를 만들어준 것으로 손호영이 올 시즌 롯데 최고의 히트 상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내년 손호영의 연봉 또한 수직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여기에 외야수 윤동희 역시 시즌을 치르면 치를수록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윤동희는 올 시즌 113경기에서 타율 2할 9푼 12홈런 66타점, 82득점 OPS 0.831의 성적을 기록하고 있으며 시즌 초반에는 성적이 부진했지만 4월 말부터 살아나면서 롯데의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12경기 연속 안타와 함께 5월에는 타율 3할 6푼 6리, 6월 타율 3할 1푼 3리로 좋은 흐름을 이어가며 손호영과 더불어 팀 타선을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후반기 들어 다시 타격감이 떨어지면서 선발 라인업에서 빠지기도 했지만 7월 중순부터는 다시 살아나면서 7월 타율은 2할 8푼 6리로 마쳤는데요. 지난해에는 국가대표에도 뽑히면서 올 시즌을 더 기대하게 만들었으며 어느 정도 스텝업이 됐다는 평가로 지난해 처음으로 100경기 이상을 뛰었고 국제대회에 참가하느라 체력이 많이 떨어졌지만 올 시즌 지난해보다 더 많은 경기에 나와 이닝을 소화했지만 그만큼의 경험치에 더욱 성장한 모습이었습니다. 지난 24일, 25일 삼성과의 경기에서도 2경기 연속 홈런을 때려냈고 27일 하나 이글스와의 경기에서도 결정적인 역할을 해내며 자신의 가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윤동희는 27일 7번 중견수로 나서며 4타수 3안타 1타점을 기록하며 3대1 역전승에 기여했는데요. 선수 본인도 체력적인 부담이 큰 것을 알고 있고 이를 이겨내려고 확실하게 애쓰고 있는 것도 눈에 보이며 김태형 감독 역시 윤동희가 풀타임을 치러내면서 체력적으로 힘들다는 부분을 알고 있지만 이겨내길 바라고 있습니다. 또한 부족한 부분을 선수가 스스로 깨우쳐서 그 틀에서 벗어나길 바라는 눈치이며 확실한 주관이 중요하지만 때로는 유연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윤동희도 자이언츠에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롯데에도 아픈 손가락이 있는데요. 2023년 신인 드래프트 1라운드 전체 3번으로 롯데에 입단한 김민석으로 구단에서는 2억 5천만 원의 계약금을 안기며 프로 데뷔 시즌 팀 내 최연소 100안타 기록을 세우며 구단과 팬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지만 이후 부진한 성적을 기록하면서 김민석의 평가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에는 낮 경기를 앞두고 새벽까지 클럽에서 유흥을 즐긴 것이 야구 커뮤니티 등에서 퍼지면서 곤욕을 치르며 워크의식에 대한 논란 등이 겹치면서 어린 선수에게 가혹할 정도의 좋지 않은 평가가 내려지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김태형 감독의 눈엣 가시가 된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 정도이며 여러모로 아픈 손가락으로 있지만 윤동희처럼 부활할 수 있는 시간이 꼭 돌아오길 바라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